그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노인 학대를 하는 행위자가 아들이 가장 높고요. 네. 그 다음이 배우자고, 그 다음에 의료인 복지시설 종사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우선 나눠볼 부분이 자식이다.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이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제 가족들이 노인 학대를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무슨 인성이 결핍돼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네. 뭐 빈곤이나 이런 데서 오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인들 중에서 가족의 힘만으로 돌봐드리기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돈도 들고 품도 들죠. 네. 근데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경우에 상당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학대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이를테면 뭐 지금 우리가 굉장히 경악하는 경우들이 뭐 모텔에서 아빠가 애를 보다가 막 집어 던지고 그랬다 운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을 네. 수 없는 일인데 그 장소가 모텔이라는 거. 그러니까 네. 온전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는 거. 또 애 엄마가 애 낳자마자 바로 뭐 경찰에 잡혀갔다고 하는데 별거 아닌 일로 그렇게. 네. 하여튼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그 남자가 특별한 악당이어서 물론 악당입니다. 네. 그렇게 아이를 괴롭히는 사람은 악당인데 또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도 악당인데 그 악당이 되는 구조도 있다는 거죠. 이걸 함께 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악당이라고 욕하고 처벌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이죠. 국장님, 아동학대와 마찬가지로 노인학대의 경우에도 가족들로부터 많이 발생을 하고 네. 이제는 이제 입장이 뒤바뀝니다. 주로 이제 아동학대는 부모로부터 저질러지는 일이 네. 많다면 노인학대는 거꾸로 이제 자식들입니다. 또 아들 특히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배우자이고 그다음에 주로 이제 가정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 노인학대에 대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아니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약 뭐 국정을 운영하거나 네. 예산을 배치할 수 있다면 노인 요양보호사를 굉장히 활발하게 활성화해서 운영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는 지금 뭐 240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시험을 보고요. 네. 그렇게까지 240시간이나 저는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노인 요양보호사를 노인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는요. 이를테면 아침에 제가 노인들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 네. 아침에 요양보호사가 와서 뭐 창거리나 이런 걸 마련해 드리고 점심에는 또 다른 요양보호사가 와서 뭐 혈압을 점검한다든지 건강을 챙겨드리고 네. 저녁에도 뭐 창거리나 뭐 간식거리를 챙겨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면 네. 기본적으로 노인을 학대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아침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외부인이 들어오잖아요. 네. 또 노인을 돌보기 위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라고 생각해도 아무래도 좀 뭐 이게 투명한 거잖아요. 네. 뭐 유리창이 열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니까 노인 학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러면은 노인 입장에서 돌봄을 받기 때문에 더 요양사를 대규모로 양성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인데 이런 자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을 학대하는 경우에 아니 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재산이 없어. 나 사업도 못하고 실패했는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도 않아 이러면서 부모님을 때리는 자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건 악당이죠. 그러니까 그런 악당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긴 참 어려울 거예요. 이런 기본적으로 경우에 악당은 처벌해야죠. 당연히. 신고도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주 특수한 관계여서 피해자가 피해를 감수하는 게 낫다. 네. 또 하나는 자포자기 심정으로 아유 우리 자식에게 내가 아무런 재산도 물려주지 못하니까 제가 저렇게 인생이 꼬였나 보다 하고 자탄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지금 예를 들어 손찌검 하나로 시작되면 그다음에 발길질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노인들께서도 단호하게 야단을 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물론 물리적으로 야단칠 힘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네. 더 큰 폭력으로 더 끔찍한 범죄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폭력이 진행되면 단호하게 저는 특히 네. 부모를 상대로 자식이 폭력을 행사하는 건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하고 네. 그 부모들께서도 그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더 가중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네. 가중처벌입니다. 법률에서도 당연히 가중처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법도 뭐 때로 눈물도 흐리고 인간의 온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법이 굉장히 냉정하게 처벌합니다. 수사기관도 그렇고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그러니까 네, 혼나게 되는 거죠. 자식 문제는 그렇게 치고 의료인이나 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학대를 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지금 어르신들을 집에서 다 모실 수가 없으니까 요양원에 보내드린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근데 코로나 상황이어서 얼굴도 못 뵙고 뭐 그렇지 네. 않습니까? 믿고 유리칸사에서. 맡겼는데. 네. 근데 정말 제대로 식사는 대접해 드리는지 네. 또 뭐 건강 관련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기본적으로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 뭐 의료계나 뭐 복지법인 같은 데서 많이 네. 하고 있는데 이런 데서 정말 노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하는 것도 있죠. 네, 대부분은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노인들이 돈벌이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만약에 뭐 이런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면 국공립 노인 요양원을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노인 요양원에 가본 네. 적이 있는데요. 네. 정말 놀랐어요. 시설이 너무 깨끗하고 요양보호사들도 친절하고 특히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특유의 인내, 사람 냄새가 납니다. 네. 노인들 노인 냄새가 있어요. 다 냄새 나죠. 그렇죠. 근데 다수인 보호시설이니까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혀 냄새가 안 나요. 관리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여쭤봤어요. 국공립이면 좀 믿을 수 있다. 그럼요. 그 국가 유공자가 들어오고 일부 20%가 수원 시민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수원 시민들이 노인이 만약 그 시설에 들어가려고 신청하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너무 잘 운영되고 있는 거죠. 국공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윤만 추구하지 않는 시설이 노인 요양원에서 생기면 폭력과 학대를 막을 수 있습니다.